삼성전자도 그래프가 좋죠. 뭐 일봉인데 5% 올랐네요. 이게 작년 7월 달이거든요. 이때가 코스피도 역시 일봉으로 보면 그때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6개월 이상 내리 하락을 하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모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떨어지면 매수할 구간이라요. 지금은 코스피가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조만간 아마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벌써 이제 3월 말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현재 시장 한번 점검부터 하고 가야죠. 한국이랑 미국 주식 점검부터 하고 한번 가주신다면요. 지금 나스닥이 17,754 지금 이게 일봉이네요. 이게 연초에 좋았죠. 연초에 역시 지난해 말을 이어받아가지고 2,000포인트를 넘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이 보복 관세, 그 관세 전쟁이죠. 지금 전 세계가. 그러면서 나스닥이 급락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끝났는데 뒤집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폭으로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아직 그래프가 뭐 뒤집어지려면 멀었고 지금 5일선은 이제 올라탄 거예요. 그죠? 그 5일선이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이런 그래프 많이 봤죠? 지난해 특히 많이 봤어요. 지지난해. 이럴 때는 무조건 매수하지 말고 뒤집기를 한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를 우리가 진바닥이라고 보면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17,5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등락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V자로 이렇게 쭉 올라올 일은 없을 것 같고 그 트럼프 지금 이 하는 행위 조금 더 노이즈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바닥 따지기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나. 미국의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도 지금 분석이 다 틀리는 거예요. 추가 하락을 해가지고 오늘 나온 거 제가 이렇게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도 더 심한 그 위기가 오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망하는 쪽도 있고 무슨 소리냐. 하반기가 되면 S&P 500이 7,000포인트 이상 상승할 거라고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이 사태가 이 현상이 나타날 거를 지난해 11월 달에 벌써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 그대로 하잖아요. 지금 공약한 그대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 거라 경기 침체까지는 이제 지금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오늘도 이렇게 상승한 게 과대 낙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턴을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진짜 바닥이 어디냐 해서 바닥 따지는 거에 들어가서 저는 턴을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19,000포인트 정도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지금 코스피는 지금 2,610이고 엄청 코스닥은 743이네요. 다시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자, 2,610. 지난번에 나스닥이 급락하던 날 있죠? 여기가 제가 전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일봉 차트가 역배열해서 이쪽으로 이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집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여기 이 120일 써 있는, 60일 써 있는 거 있죠? 일봉. 요거를 웬만해서 깨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여기까지는 떨어졌었는데 올라갔고 요번에도 2,510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장중에 2,505포인트 저점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대반등이 일어나가지고 뭐 떨어진 거 낙폭을 회복하고 오늘은 2,610포인트 까지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또 여기처럼 쭈루루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서 여기에서도 왔다 갔다 하다가 미국장이 이렇게 이제 바닥 따지는 게 보이면 요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전국이 어수선한데 전국이 조금 안정되고 그러면 2,700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요원한데 여기에서 왔다 갔다 오늘 참 의미 있게 이렇게 44포인트면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지수가. 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고, 오늘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그 1등 공신, 1등 공신이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래프가 좋죠. 뭐 일봉인데 5% 올랐네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이제 내리꽂다가 그 일봉으로 보면은 역배열이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데드크로스가 발생해가지고 이게 작년 7월 달이거든요. 이때가
코스피도 역시 일봉으로 보면 그때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네.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수개월이죠. 6개월 이상 내리 하락을 하다가 요런 그래프 많이 봤죠. 요런 그래프. 위에서 그냥 완전 역배열일 때. 그러다가 지금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모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떨어지면 매수할 구간이라요. 지금은. 이제 이게 아직 정별은 아닌데 네. 정별 직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코스피가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조만간 아마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55,000원 선 여기에서는 적극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은 57,600원인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그 순매수 1위 종목이 바로 네. 삼성전자예요. 원래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지수 견인하는 그 두 섹터가 있죠.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 쪽인데 네. 2차 전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삼성 SDI가 2조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20만 원 이하로 떨어졌죠. 지금 걱정스러운 게 그 배터리 3사가 다 지난해 적자에다가 설비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돈이 추가로 많이 필요로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채도 발행하고 그러는데 회사채 발행 가지고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유상증자를 하거든요. 유상증자란 기업이 어디라고요? 삼성 SDI. 그게 2조 원가량. 네. 2조 원 이게 발표를 하니까 차트상 기술적으로 봐도 되게 나쁘죠? 네. 여기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사겠는데 이게 지금 37만 5천이 고점쯤 보이면 사실은 그 중에 주봉으로 보면 더 위에가 있잖아요. 80만 원대도 있고. 80만 원, 84만 원까지 갔는데. 월봉으로 그러니까 84만 원 네. 뭐 이런 데지. 안 봐도 제가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84만 원에 팔고 그랬거든요. 계속 빠지는데 지금 바닥이라고 여기에서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20만 원은 웬만하면 깨지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게 돌바락제죠. 돌바락제. 2조 원 유상증자로 2조 원 자금을 확보하는 건 괜찮은데 2조 원 어째 또 물량이 나와봐요. 그럼 주식이 올라가기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만 그렇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삼성 SDI만 LG화학하고 LG엔솔도 역시 주가가 금요일 날에 같이 빠졌거든요. LG화학도 네. 어저께 빠졌었던 거고 네. LG엔솔도 역시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네. 네. 그래서 같이 LG엔솔의 그래프가 더 나쁘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배터리 쪽이 지난해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요번에 재차 웬만큼 반등을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얻어맞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래서 원래는 두 쪽이 지수를 이렇게 견인을 하는데 2차 전지 쪽에 이게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는 그 반도체 쪽에 몰리지 않았나 싶은 것도 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지수가 40% 이상 올라가 있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장세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럼 거죠. 삼성전자 다시 여쭤보면 외국인이 2020년 이후 가장 기간인 8개월 연속 삼성전자를 팔았다고 하는데 뭐 외국인이 파는 이유는 뭐라 보시고 지금 개인분들이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근데 오늘 이제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도 순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자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파는 거는 뭐 D램 가격 하락도 있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의 이제 납품 HBM 납품을 못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파는 거에다가 그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부터 자사주 매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3조 원 자사주 매입이 끝났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파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안전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요날 5만 1,000원까지 떨어진 날이에요. 요날 5만 1,000원까지 떨어진 날인데 5만 원을 강력한 지지를 하는 것도 그 자사주 매입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니까는 그러고서 이제 그 우리가 PER로 따져도 너무 싸거든요. 지금 그 저평가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는 개인들은 이제 계속해서 사는 거고 어쨌든 그 반도체 앞으로는 CXL이나 뭐 유리기판 반도체 쪽에 이 터닝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거기에서 HBM에서 뒤진 거 있죠. 그거를 이제 그쪽에서 체인지가 이렇게 될 건데 그쪽에서 앞서지 않을까 싶은 그 기대 심리. 그런 것들도 있고 그 삼성 측에서도 삼성전자에서도 철치부심하고 있는 거죠. 요번에 그 하이닉스에도 밀린 그 이 HBM 뒤떨어진 걸 가지고 그러면은 그 기본이 괜찮은 회사니까는 뛰어넘을
어렵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저 정도면은 그냥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매수를 하는 말씀하신 대로 거고. 삼성전자 주가가 12개월 예상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 0.88배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는 의견이 있는데 엄청 회장님 싸죠. 공감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건 5만 5천 원 정도 가격대면 네. 충분히 살만하다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근데 보니까 지금 요 5만 원대를 굉장히 이제 잘 지지하잖아요. 요렇게 다양한 곳에서 지지하면 5만 원대는 확실히 좀 지지하는 그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게 한 번 지지하는 것보다 뭐 몇 번씩 이렇게 지지한다라는 그리고 거는. 아직도 그 자사주 매입 여력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까 3조 원 매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소각시킨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7조 원이 또 남아있어요. 그러고서 그게 다 소진이 되면 또 방법을 쓰겠죠. 그러니까 주가 부양을 하려고 하는 그 삼성전자 유보금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벌어놓은 돈도. 그러다 보니까 지난 과거에도 자사주 매입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요번에도 지수가 계속 이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요거는 지금 주봉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8층 구조대를 좀 빨리 보내야 돼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삼성전자 저는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늘 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요. 하이닉스는요, 그렇다면? 올해 역대급 실적도 냈다고 하던데, 예. 상승세 이어가나요? 갈 수가 있죠. 근데 갈 수가 있는 게 이때 좋을 때는 엔비디아 가격이 높을 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120불을 회복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140불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결국에 엔비디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더 앞서가지고 지난해부터 HBM을 납품을 했잖아요. 실적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정고점은 이거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과대 낙폭을 하다 보니까는 네. 그 엔비디아 떨어진 날에 여기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그때 106불까지인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지금 120불이니까 거기도 10% 바닥 대비 10%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10% 정도 되지 않을까? 맞잖아요. 여기 18만 원에서 2만 원 올랐으니까는 10% 조금 더 올랐네. 이거 고기하고 맞춰서 아마 요거는 엔비디아 주식 가격 회복되는 거 있죠? 네. 그거하고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여기까지도 안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조금 결이 다르죠. 실적은 그래서 지금 좋지만.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쨌든 미국 주식이 아까 전에 보여주신 이 나스닥에서 이걸 보면서 이제 버블이 좀 끝난 거고 조정이 시작되는 거라 얘기하신 분도 있고 아니다. 영원히 올라간 게 어딨냐. 요즘도 끝고 다시 올라가는 거다. AI는 202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이제 더 가는 거다 얘기하시는데 회장님은 어느 쪽에 그래도 좀 더 가까우세요? AI는 가죠. 가죠. AI는 가는데 주식이 가냐 이거죠. 엔비디아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아. 제가 제 견해는 이제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최고였잖아요. 네. 근데 그날 주가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6개월 뒤에 이 매출이 둔화될 거라는 그 전망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2월 달에 이제 설 연휴 때 저도 주식이 꼬이고 그런 게 그 딥시크 때문에 꼬였거든요. 딥시크가 딱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연휴 끝나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60포인트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딥시크 같은 게 100개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값비싼 그 고용량 반도체 칩을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이기 때문에 AI는 시장이 확장이 되긴 되는데 엔비디아는 주가가 제가 보기에 전 고점이 158불이거든요. 거기가 아니고 140불 이상도 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대반등은 일어나는데 전 고점을 이렇게 나스닥 자체가 지금 당장 그 빠른 시일 안에 전 고점 2만 포인트 이상 넘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3월에 중요한 탄핵과 관련된 결정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거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들도 엄청나게 요동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정치 테마주는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딱 어떻게 정치 테마주 하세요? 관심 많으세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또 이것도 그 가급적이면 그 조금 민감한 부분 그런 데는 저도 안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구나. 그 금요일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잖아요. 네, 그렇죠. 석방이 되면서 그날 이제 정치 테마주 중에서 우리가 이재명 관련주라고 있잖아요, 소위. 그래서 그쪽 주식이 확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은 신고가예요. 신고가. 일부 종목. 어떤 게 있나요? 저희는 당연히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예시입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얘기를 해도 되나? 상관없죠. 이거 뭐 그냥 관련주가 언급될 뿐인데요. 뭐. 오리엔트 전공이라고 있는데 네. 그거 한번 쳐볼까요? 이건 절대로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추천하는 게 아닌데 여기 보면 십자 도지 나온 날 있잖아요. 요 날이 이제 윤 대통령이 석방된 날이에요. 네. 그래서 급락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지나간 거고 조금 하락을 하면서 하다가 오늘은 이제 신고가 이게 사상 최고가. 와, 3개월 만에 10배거네요, 이거. 1,000원짜리가 10배. 원래 정치 테마주가 과거에도 10배씩 갔어요. 10배. 10배 간 종목들 되게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 저희가 뭐 정치 테마주를 하라가 아니라 정치 테마주가 이 시장에 어쨌든 있긴 하기 때문에 그냥 예시로 언급만 해드린 거고.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그쪽에서 돈을 벌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 이런 것들과 다른 종목도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주는 요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이 당선되던 전날, 당선될 그 당시에 트럼프가 당선될 그 당시 11월 5일 날 6일 날이죠. 그때 320불 했거든요. 근데 그게 480불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죠, 버블. 테슬라 실적도 나빠지고 미국 경제가 그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요번에 220불 때까지 떨어졌거든요. 반토막이 났다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그 현황, 헌법재판소 그 결정에 따라서 급락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 많이 올라간 거를 추격 매수하는 건 상당히 그렇죠. 위험한 것도 있으니까는 그냥 그 알고 계시는 거로 그냥 멈춰 주시고 저도 코멘트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한국의 조선기업에 대한 협력 요청, 트럼프가 직접 이제 작년인가요? 올해부터 언급하면서 이제 굉장히 관련주들이 뜨거웠었는데 일단 관련주들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HD 현대중공업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도 이게 주봉으로 보면 또 많이 잘 보이겠죠. 그 다음에 H현대미포는 좀 그래프가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이고요. 삼성중공업이 있죠. 삼성중공업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 이렇게 있는데 대형주들 많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슈로 해가지고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25,000원일 때 작년에 여기에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여기에서 일봉으로 보면 뭐 더 많이 올라간 거죠. 꾸준히 올라갔던 거라 이거 보면 괜찮은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공매도. 그러니까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 그 지금 밸류보다 많이 올라간 오버슈팅한 부분들 이런 종목들이 타켓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많이 올라간 거가 일봉으로 보면 좀 빠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다시 한번 쳐보세요. 이런 것들이 일봉상 보면 이렇게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게 조금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업종도 실적도 좋긴 좋지만은 실적에 비해서도 또 많이 했다고 느껴지는 종목들, 또 그 방산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일부 종목들이 지금 가격 조정을 조금 거치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3월 31일 날에 이 공매도는 생각을 못 하셨죠. 근데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투자자분들이 미리 예상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자, 말씀하신 방산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야, 어느새 75만. 그것도 여기에서 떨어졌던 건데 다시 또 릴레이팅이 된 거예요.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도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진짜. 뭐 지난해 20만 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액면 기업 분할을 했던 거죠. 기업 분할. LIG 넥슨 이런 그래프고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제일 좋죠. 현대로템이 제일 좋아요. 많이 올랐는데도 이거는 10만 원을 지금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현대로템. 일단 한국항공우주도 있고요. 그렇죠. 하나시스템. 하나시스템도 또 상당히 지금 이게 미래 성장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요것도 참 기술적으로 요렇게 이제 요때 원래 그 이슈
그 뉴스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하고서 급등했다가 상한가 갔다가 한참 떨어진 거죠. 21선까지. 네. 그러다가 전고점을 깨고 신고가를 내고 또 요런 데는 쉽게 안 무너지잖아요. 그 네. 11선, 21선 이렇게 근접해 있을 때 네. 요럴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깨고 안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차트를 보시고서 그러고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주가가 이렇게 오버슈팅한 것들은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고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또 매도를 하고 네. 이렇게. 자, 아까 근데 핸들tum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트럼프가 된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지난번에 기자회견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서 수주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고공행진하는 거죠. 지금 원체 요구하는 쪽이 많다가 보니까 그 외에 특별히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네요. 방산주는 앞으로도 계속 갈까요? 근데 이미 사실 이제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진짜. 올랐죠. 네, 진짜 그래서 뭐 하나여로만 봐도 아. 대장주인 진짜 많이 올랐죠. 주봉으로 보면 아유, 엄청 많이 어디서부터 올랐죠.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야? 월봉을 봐야지. 야, 2022년 뭐 5월부터 인적 분할을 했거든요. 인적 네. 분할. 인적 분할을 했을 때 27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한 이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이후로 80만 원까지 왔으니까는 70만 원이 넘어까지 왔으니까 엄청 많이 올라온 거죠. 요날에 그 인적 분할한 이후에 꾸역꾸역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아무튼 어떤 주식이든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죠. 네.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보면 지금 가격에서 뭐 추격 매수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미 증시가 정치나 관세 불확실성에 이제 좀 요동치는 부분에서 경기 방어주가 증시 피난처로 또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게 필수 소비재라든가 유틸리티 관련 종목이라 하는데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원래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가끔은 쉴 때도 있어요. 쉴 때. 네. 쉬는 게 낫지. 꼭 뭐 주식하면서 계속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메인이 되는 쪽이 좀 쉬면 그때 쉬었다가 바닥권까지 온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재매수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유틸리티 업종 대표주로 한국전력이 최근 한 달간 뭐 한 7에서 8%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로 4년 만에 배당금 지급을 할 확률이 있고 지난해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인상되었고 연간 기준 흑자 전환이 되면서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8조 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적 적자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수십조 적자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가면서 전기료 인상되고 그러면 이제 흑자 구조로 정착이 돼서 바뀌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음식료 업종을 매수하고 있다는데요. 음식료 업종 올 들어 내수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다고 하고 그 예시 종목으로 제가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뭐 삼양식품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심 그리고 풀무원을 언급하는데 음식료 섹터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특히 풀무원과 삼양식품이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그 불당면인가 네. 그것 때문에 지난해 50만 원, 여름에 50만 원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80만 원이 넘어가지고 90만 원이 넘었네. 저 봤을 때만 해도 80만 원 넘었거든요. 이거 100만 원 되는 거 아닌가 싶으네, 이거. 어쨌든 우리 이제 음식료, K푸드가 확장 일로고 수출도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풀무원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 메리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역시 너무 고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사기가 부담스럽죠. 무조건. 그리고 또 미국 증시에서도 변동성에 대비해 경기 방어 업종 투자를 좀 주목하라면서 S&P 500 내 종목 필수 소비재 종목으로 구성된 SLP 상장 지수 펀드, 코스트코홀세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P&G, 월마트, 코카콜라가 포함되어 있는 ETF 사라는 건데 이런 의견은 공감하시나요? 공감은 하는데 저 손으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네.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니까 하신다는 이런 거는 얘기겠죠? 보통은 보면 꾸준히 가는 맛은 있죠. 꾸준히 가는 맛은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그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취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하방이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을 거라고 예상이 들면 미리 저점에서 사서 갖고 있어야지. 벌써 이렇게 그래프상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벌써 한 단계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는 불편하고 그렇죠. 미국 주식 2025년 피크
브레이크아웃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미국의 호황이 끝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네. 트럼프가 한 말대로 당분간 뭐 그거는 용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닥 다지기를 이렇게 볼 것 같고 일부 어떤 종목이든지 또는 어떤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타격은 받고 이제 후행성으로. 그렇지만 미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확 꺾이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확 꺾일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도 원래는 금리 인하기 아니에요. 금리 인하기. 근데 이 고관세를 하다 보면은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서울시에서 그 부동산 일부 지역을 해제했잖아요. 토지거래.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하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그냥 그 아파트 값이 상승을 한 거 아니에요? 잠실동, 뭐 삼성동, 뭐 청담동 해제됐는데 거기에 이제 해제 안 된 뭐 압구정리라든가 그런 데까지 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그 돈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물가 상승 요인이 있어서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침체가 되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침체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로 인해 가지고 지수를 되돌리고 경기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내수가 이게 안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금리 인하 정책 거기에다가 경기 부양책을 막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는 9,000포인트가 넘었다가 지금 8,800포인트대예요. 이게 불과 작년 초 있잖아요. 그때 5,000포인트 했었어요. 5,000포인트. 근데 거기는 어마무시하게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오버해서 얘기를 하고 예측을 하는 거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수가 우리가 과거에 막 급락을 하던 때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때 그 1200포인트까지 나스닥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17,000포인트가 깨지잖아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겁먹지는 않아도 되고 단지 대반등이 뭐 당장 그냥 V자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는 조금 반망하니까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